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기자회견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정부가 생각하는 대북 정책 그리고 외교의 큰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. 내용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저희 목표는 이걸 명료하게 정리해서 청취자분들이 핵심 흐름을 딱 잡으실 수 있게 돕는 거예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남북 관계 같아요. 자료를 보면 든든한 한미 공조하고 강력한 국방력, 이걸 딱 바탕에 깔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겠다는 기조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. 그리고 좀 흥미로운 건 최근에 정부가 먼저 대북 방송을 중단했잖아요. 거기에 북한이 호응했던 그 사례를 직접 언급해요. 그러면서 이게 평화랑 경제 성장의 선순환, 이걸 보여주는 예시다. 이렇게 강조를 하네요. 네, 맞아요. 그 지점에서 철저하게 이성적, 합리적, 논리적으로 대응하겠다. 이 표현이 계속 강조되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. 그러니까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인 결정보다는 아주 냉정하게 국익에 뭐가 도움이 되나 이걸 따져보겠다는 의지로 읽히더라고요. 국익 중심? 그렇죠. 근데 또 동시에 자료에서는 남북 간의 불신이 워낙 깊으니까 서두르지는 않겠다. 이런 신중한 태도도 같이 보이고 있어요. 아,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네요.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보여요. 흡수 통일, 이런 표현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. 이렇게 딱 선을 긋고요. 우선은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교류 협력부터 하면서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자. 약간 이런 단계적인 과정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단계적 접근? 자료에 보면 구체적인 정책은 안보실이나 국정원이랑 논의 중이다 이런 언급도 있던데 이건 혹시 물밑에서 북한이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?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? 그럴 여지도 충분히 있죠.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해서도요. 언론적으로는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상당히 그 현실적인 접근법을 같이 내놓고 있어요. 인도적 지원이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이게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. 아, 인도적 지원이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. 네, 이걸 또 국내 인권 문제 해결의 중요성이랑 연결시키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단순한 이상론보다는 뭔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하지만 또 자료에는 이런 접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같이 들어있다는 점, 이것도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한미 공조를 너무 최우선으로 두는 게 결국 우리 민족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미국에 넘겨주는 거 아니냐? 이런 지적이 소개돼 있고요. 그런 비판이 있죠. 네. 그리고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계속 전제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냉전적인 사고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인용돼 있더라고요. 심지어는 아예 반대로 이전 정부가 먼저 도발했고 북한은 인내했다. 이런 주장까지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요. 자,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외교 전반으로 한번 가볼까요?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역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인 것 같아요. 이념이나 가치 이런 것보다는 실제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이 말이거든요. 네, 실용 외교. 그 바탕에는 이제 굳건한 한미 동맹 그리고 긴밀한 한미일 안보 협력 이걸 깔고 가면서 동시에 중국, 러시아하고도 관계를 개선하겠다 이런 구상이죠.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줄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, 그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원칙이 당장 시험대에 오르는 게 바로 한미 통상협상 문제겠네요. 자료에서도 이 협상이 쉽지 않다는 걸 아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더라고요. 7월 8일 그 시한 안에 타결될 거라고 확신하기 어렵다. 그리고 아직 양쪽이 뭘 원하는지조차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다. 이런 언급까지 나오는 걸 보면요. 네, 현실적인 어려움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. 네, 한일 관계도 좀 비슷해요. 과거사 문제라는 아주 어려운 과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인정은 해요. 하면서도 미래를 위해서는 협력할 건 해야 한다. 이런 입장인 거죠. 자료에 나온 비유가 재밌는데 오른손으로 싸우면서도 왼손으로는 악수해야 한다.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. 아, 그 표현 인상적이네요. 네, 그러니까 안보나 경제처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실용적으로 같이 가겠다. 이런 유연성을 보여주는 거죠. 독도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영토인 건 명백하지만 일본과의 논쟁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언급하고 넘어가고요.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에도 협력할 의사가 있다.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기자회견 내용 이걸 좀 종합해보면 역시 실용주의하고 균형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안보는 확실히 챙기되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
주변 강대국들하고의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국익을 기준으로 실리를 챙기겠다. 이런 의지가 좀 강하게 보이네요. 네, 상당히 좀 일관된 기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지점은 이거 같아요.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추구하면서 한쪽으로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계속 유지하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관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. 이 두 가지 목표가 때로는 서로 좀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상충될 수 있죠. 네, 과연 이 현실 외교 무대에서 이 묘묘한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 나갈 수 있을까? 이 어려운 방정식을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.